예,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기관에서 나왔고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굉장히 가장 오늘 발표 중에 지루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참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확인을 좀 하고 갔으면 합니다. 굉장히 당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할 때 문화가 뭐냐, 예술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근데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왜 문화가 중요하냐, 이런 정도에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에 발표한 가장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문화헌장의 전문이고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은 한 가지입니다.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라는 거죠. 저희는 주로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하지만 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2018년 올해 2월에 독일에 독일어로 써 있는 걸 보시면 CDU, CSU, SPD라는 세 정당이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문화예술이 왜 사회의 기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한 가지로 표현하는 이 문서의 목표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일에서 예술 교육이 아니라 문화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천에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조화로운 인격의 계기 제공. 사실 저희는 계속 교육을 받을 때 이걸 하면은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계기가 제공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창조성, 상상력,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마을과 도시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고, 문화 공공성,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에서 필요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한 정책 레벨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다뤄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의 토대라는 겁니다. 저희들 주로 문화 기반 시설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공공 영역에서는요. 그러면 기반을 시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설이 있다면 문화예술 교육이 일종의 컴퓨터로 얘기하면 윈도우나 이런 식의 운영 체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모든 문화예술의 분야가 아니라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책 레벨에서도 그런 식의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처음에 문화예술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제기될 때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최소한 정부 문서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정책적으로 제안된 건 2004년에 발표된 창의 한국이라는 문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창의 한국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사회 변화의 방향을 지역 세대 간 갈등,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 간 문화 공경 붕괴, 그리고 이주 노동자 유입, 지금의 상황이죠. 사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수평적 관계 맺기, 이 부분이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문화 향유력 향상과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대체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 제공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예술 교육 또는 문화예술 영역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면요. 정책 방향은 이미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가자, 수요를 특성화하자.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모든 사람에게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자. 그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좀 더 문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면 현재 문화예술 교육이 기능 중심의 예술 기량 교육만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도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들을 문화예술 교육 안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광역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센터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정부 사업의 행정 전달 체계 이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력뿐이 아니라 오늘 발표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여러 가지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저는 문화예술 교육 공간의 필요성, 전문 공간의 필요성을 그곳에서 찾고 싶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안드리는 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통해서 현재 지원센터를 가칭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설정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작점은 섞이고 시적고 소용돌이 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진화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일정하게 지금 현재가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안에 저희들의 실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